안녕하세요. 일상의 회복을 이루다. 언제나 뇌질환 환자분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루다 노현입니다. 어느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관련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재활해오면서 가장 환자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답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서 탑5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발병일이 2년이 지났는데 더 좋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마비가 풀리나요? 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매일 1시간 정도 걷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는 걸을 때 팔꿈치가 구부러져요? 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일하면서 이때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손가락은 어떻게 하면 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이 대답은 정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의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너무 이렇대 라고 해서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발병일이 2년이 지나도 더 좋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꼭 2년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신 분, 그리고 1년이 지나신 분들도 저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렸던 것은 네, 당연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보통 뇌졸중이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발병일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퇴원 이후에 집에서 방치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많이 생겨서 재활에 집중을 많이 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2년이 지나고 4년, 5년차 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 모두 아직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뇌졸중 10년 이상 되셨다는 그분은 중간에는 운동을 진행을 안 하시다가 저를 만나셔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운동들을 새로 하게 됐더니 조금 더 좋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뇌 가소성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손상된 뇌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뇌들이 계속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뇌의 대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해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재활 운동입니다. 앞서 나왔던 2년이라는 기간은 더 이상 뇌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발병 이후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년에 가까울수록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뜻할 뿐이지 더 이상 뇌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년 이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재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고 멈추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고 어떠한 자극이 계속적으로 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뇌 가소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져서 정상처럼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상된 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위에 있는 뇌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정상으로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마비측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재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잘 짜여진 재활 계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인데요.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 기능이 저하된 부분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재활 운동과 현재의 나의 상태의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참여 수준을 높여가는 것.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강직이 아주 심한 손가락을 가진 환자분께서 손톱깎이를 연습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손가락 강직이 이렇게 심한 분들은 손가락을 어떻게든 펴려고 하는 운동만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과연 손톱을 스스로 깎아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펴기 위한 재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상에 대한 목표를 하나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그 일상생활에 최대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강직이 심하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한 번 누르면 힘을 빼는 방법을 몰라서 다시 이완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지속적인 반복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손톱을 10손가락을 전부 다 잘라줄 수 있는 상태까지 좋아지시게. 좀 더 이완해야 돼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누르세요. 제 손도 그렇게 깎고 싶어요. 됐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좀만 더 열어주시고 이완. 오케이, 됐어. 잘라. 오케이. 자, 힘내시고. 그렇지. 다시 여기 꽝. 오케이. 그렇죠. 재활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보통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모두 다 지쳐있는 상태시고, 재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보호자분께 모두 다 맡겨두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을 간병하다 보면 보호자분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분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면 모든 게 다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 손톱깎이를 연습한 이후로 보호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이 있었는데요. 그 카톡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목표를 두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최대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 기능 증진이라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참여하는 어떤 운동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면 왜 벌써부터 힘들게 이런 것들을 시키느냐, 나는 손이 완전히 펴지거나 좋아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손은 과연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환자분도 의사선생님도 재활치료사 선생님들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두시고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독립적이게 할 수 있게끔 재활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새로운 운동들도 학습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도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바로 뇌 가소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지나신 분들은 대부분 퇴원해서 집으로 가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히 운동만 진행하신 분들은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환자분과 보호자분 두 분 다 지쳐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 하고 공감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드리자면 저희 영상 중에 6개월간의 변화 과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환자분께서는 재활병원에서 1년 동안 재활 운동을 하고 퇴원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트레이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옆으로 침상에서 돌아눕는 것조차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을 침상에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대소변 처리하는 문제, 씻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허리에도 병이 나고 어깨, 손목에도 병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호자분과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열심히 그 목표에 대한 재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운동한 결과 현재는 화장실을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에서 대소변 처리까지 가능한 상태까지 되셨습니다.
언제까지 좋아질지, 어디까지 좋아질지, 도대체 얼마나 좋아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 내가 팔을 얼마나 들 수 있는가, 손가락을 어느 정도 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구부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팔을 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손가락을 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나는 손가락을 쥐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자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은 2년이 지나도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꿔나가려는 재활 방향에 대한 목적만 뚜렷하다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은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확인해 볼게요. 이제 구독자분들 마무리 멘트는 기억하시겠죠? 일상이 재활이다.